새해 두 번째 공약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모든 것은 역사에 수렴된다. 현재 취업 전선에 섰든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든 팀장이나 대표가 돼서 뭔가 프로젝트를 책임지던 간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이 우리의 실생활에 작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첫 번째로 가져온 이야기는 ESG입니다. ESG. 그래서 ESG가 뭐야? 혹은 어떻게 하는 게 ESG야? 앞으로 이것이 ESG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 왜 나왔고 우리가 ESG라는 화두를 어떻게 물고 갈 것인가, 이거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바이러먼트, 환경 문제, 그 다음 소셜, 사회적 문제,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문제, 이 세 가지가 ESG 약자입니다. 직접적으로 ESG라는 것이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소위 말하는 금융자본이 통제와 장벽이 없는 국제 금융시장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투자, 재투자를 반복하면서 글로벌 위기를 촉진시켰고, 또 한편에서는 누구도 처음과 끝을 모르는 복잡한 수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해버리면서 미국 내 부동산 자산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잖아요. 80년대 때부터 본격화가 된 신자유주의 흐름, 국제금융의 흐름 같은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이게 우리 선진국에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08년을 딱 겪으면서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서구 선진 금융들이 통제가 안 된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은 빨리 따지면 이미 1950년대 때부터 나타났고 80년대 때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덮었어요? 옛날에도 지구가 따뜻했던 적이 있었대. 지구온난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대. 그거는 환경 극단론자들이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덮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흑인 노동자들을 정식으로 채용하고 노동자의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는 기업과는 거래할 것.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서 1970년대 때 미국의 시민운동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 70년대 미국 정가가 그걸 많이 수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국제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노동, 한편에서는 자본, 한편에서는 기업, 한편에서는 지구 전체, 이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해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ESG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 ESG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지킨 기업들의 상품만 수입한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A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곳에다 큰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되게 나빠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A라는 국가의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에 제소를 할 수 있어요.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엔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ESG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체계화가 된 범용적 시스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죠. 조약과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서 사실 이야기가 다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ESG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한 뜻하지 않은 데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엑슨모빌사가 정확히 대척점이 있어요. MS 기업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달에 기후혁신 펀드를 조성해요. 10억 달러 규모고 이 펀드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제거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무실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업무 차량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업무 차량들도 2030년까지는 전기차로 싹 전환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저탄소 경영으로 이끌어 가겠다. 근데 반대편에 주목한 게 뭐냐면 세계 최대, 미국 최대 규모의 이제 석유업체이자 가스업체인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70년대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진행되고 기후 온난화가 막 드러나고 있는데 반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2016년에는 미국의 환경단체와 뉴욕주 등등이 연합을 해서 아예 고소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참 인상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보다 이제 낮은 단계로 떨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적어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없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사회적 책임 문제예요. 얼마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윤리가 확고한가에 대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러 제3세계 국가의 어린아이들, 어떤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했다. 시간의 노동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또 지적이 됐고요. 근데 지적이 막 되니까 잘못했다, 고치겠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혁신을 했으면 사람들이 와 이럴 텐데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현지 업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계속 돌렸죠. 그래서 실제로 97년에는 아주 강력한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그해 이제 매출액이 37%까지 떨어지는 경험까지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래서 A라는 기업은 다 잘하고 있고 B라는 기업은 다 못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선례들이라는 거지 이것이 전체라고 보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블랙록일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데 ESG 지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ESG 활동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권을 활용해서 ESG를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 주주자본 시대에 주주권 행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의 이제 한때 2위의 건설업체,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그래서 카릴리언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43,000명, 매출액이 55파운드, 높은 매출액과 많은 어떤 그런 임원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업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나빠졌는데 나빠지건 말건 경영진한테 막 보너스 어차피 뭐 해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각각의 계열사가 어떻게 이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즉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너졌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원론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수준으로 본다면 기업의 행동은 한계가 있고 위선적인 측면은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ESG 경영선언을 CEO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배움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내려가 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ESG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업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또 할 수 있고요. CEO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장기 지속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ESG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윤리 경영,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다 보면 모두에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